네, 김희욱입니다. 대한민국에 드디어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외신에서도 뜨거운 반응이고요. 오늘 참 월요일 같은 목요일 아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어서라기보다는요. 이제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한 이런 느낌 때문일 텐데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외신들의 뜨거운 반응을 살펴보시죠. 먼저 가까이 있는 중국의 신화통신부터 보시겠습니다. 신화통신에서도 국제면 일면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와 한국 특파원이 보내온 대통령 선거 당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나 축하 메시지 같은 이런 호의적인 내용은 없고요.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요즘 한류 엔터테인먼트 바람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서로 문화, 외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근데 중국의 경우 잘 아시는 대로 아직도 공산주의 체계, 즉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어젯밤 광화문 모습까지 보고 계시고요. 다음 일본으로 갈까요? 우리나라에 한국경제 신문이 있다면 일본에는 니혼 게이자의 신문, 대표적인 경제 일간지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보시는 대로 일면 헤드라인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싣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제목에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선택은 이번에도 보수 쪽에 손을 들어줬다. 근데 한국의 고질적인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불만이 뿌리 깊고 종전 재벌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이 최근 수정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성장 강화와 부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붙인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설명 쭉 있고 과거 한국의 고속 성장 배경에는 3저 현상이 있었다고 또 설명을 하네요. 그때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 세 가지 요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번 선거전에서는 보수 안팎으로 재벌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서민 고용 확대나 중소기업 보호 등에 중점을 둔 이 공약이 좀 민심을 크게 움직였고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벌 개혁의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 정책 예상으로는 먼저 대1 기조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독도 영유권 이후 중단된 한일 간 경제 제휴 협정 EPA라고 하죠. 이 교섭 재개 등의 적극적인 입장과 함께 일본을 중요한 우방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향은 보수인 만큼 독도 영유권이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일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대북 기조의 경우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대화 단절을 여성 특유의 온화함으로 잘 풀어보겠다는 입장이겠지만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나 여러 가지 기조를 보니까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제일 관심도 많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네요. 자, 이제 서양으로 가보시죠. 영국의 대표 언론 BBC 뉴스가 전합니다. 어젯밤 출구조사 이후 박근혜 후보가 승기를 점점 굳혀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 문재인 후보의 패배 인정 등 자세한 시간대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올해 60세 박근혜 후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참 이거 외신 보고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우리 나이로 벌써 환갑이 다 되셨죠? 지금도 박근혜 당선자가 시장 같은 데 유세하러 나가면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그네야 참 잘 컸다. 어쩜 이렇게 어머니랑 꼭 닮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듣기에 참 세월의 격세지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 특파원 컬럼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제 당선기념 대국민 연설에 참석한 BBC 뉴스의 서울 특파원 루시 윌리엄즈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상대편을 끌어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과열양상이었고 또 쉽게 갈등이 봉합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로 가시겠습니다. 르몽드지 보시죠. 역시 여건이 상당히 신장된 국가라서 그런지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역시 국제면 일면을 싣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 통신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혹은 지한파 언론 중에 하나가 바로 로이터인데요. 당연히 이 소식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목에 보시는 대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갖는 의미와 그간의 정치적인 역정 등이 뭐 쭉 소개되고 있고, 사진에도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 행보 그리고 과거에 대한 뭐 얘기들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로이터 통신 특파원이 어제 박근혜 후보의 당선 과정 이후 여러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한 지지자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살렸었고 그녀도 역시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인터뷰에 답을 했고, 대신에 한 젊은 유권자는요, 요건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용의 질과 소득 불균형 우려 차원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듯하다라고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하기를 대한민국의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는 그 흔한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조차 사 먹을 수가 없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5,000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여기 이름하고 나이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굳이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왜 이런 잘못된 정보를 내신도 아니고 외신에다가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인데 맥도날드 햄버거 제가 그저께 세트로 사 먹었는데 제일 큰 게 4,000원 2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좀 아쉽고요. 그 밑에 대미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FTA나 공조에 있어서 앞으로도 한미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외신 반응 함께 살펴보셨습니다.